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지난주부터 기름 뉴타운 시리즈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기름 동부 센트레빌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기름 2단지 푸르지오, 그리고 오늘은 기름 뉴타운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기름 뉴타운 대장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레미안 센트피스에 대한 분석과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센트피스는 작년에 준공한 신축 대단지로서 기름 뉴타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센트피스는 어떤 아파트 단지인지 곧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레미안 기름 센트피스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4호선 기름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4호선 미아 사거리역이 되겠고요. 레미안 기름 센트피스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아 사거리역까지는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초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는 기름 동부 센트레빌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가까이에 현대백화점, 이마트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기름 2단지 푸르지오, 그리고 4단지 이편의 세상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전체가 기름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입체적인 항공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레미안 센트피스가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미아 사거리역, 그리고 아랫부분이 4호선 기름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가까이에 이렇게 미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송천 초등학교, 영흥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주 거주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기름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안 기름 센트피스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작년 2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 정도 지난 따끈따끈한 그런 신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24개 동에 2352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단지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는 공공임대가 633세대 이렇게 포함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8층에서 39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고요. 평형은 25평에서 50평까지 5개 평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99%, 그리고 건폐율은 22%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대, 그리고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건설사는 삼성물산에서 건축을 했고 레미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안 기름 센트피스에 대한 시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가인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등록된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평을 보면은 10억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는 작년 11월 27일 날 15층에서 거래된 그런 내역이 되겠고요. 33평은 13억 원까지 거래가 됐네요. 이 거래는 금년 2월 22일 날 8층에서 거래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평은 14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는 작년 11월 20일 날 23층에서 거래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 거래는 됐지만은 아직까지 실거래가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매매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호가를 한번 보실까요? 호가를 보시면 25평은 10억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33평은 13억 5천에서 14억 원 내외로 이렇게 호가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안 기름 센트피스에 대한 전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를 보면은 25평은 5억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33평은 7억 원 내외로 전세가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름 센트피스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해볼 단지들은 기름 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 기름 동부 센트레빌, 그리고 기름 뉴타운 4단지 이편의 세상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가격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평인데요. 센터피스는 10억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2단지 푸르지오는 6억 1,500만 원, 기름 동부 센트레빌은 6억 8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4단지 이편의 세상은 6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센터피스가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약 3억 원 이상 이렇게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3평을 보시면은 센터피스는 13억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2단지 푸르지오는 7억 7,800만 원, 그리고 동부 센트레빌은 7억 5,300만 원, 그리고 4단지 이편의 세상은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3평도 센터피스 가격이 13억 원으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단지들의 준공연월도 한번 보실까요? 센터피스가 2019년 2월에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 정도 된 신축 아파트이고요. 푸르지오는 2005년 4월, 그리고 기름 동부 센트레빌은 2003년 3월, 그리고 4단지 이편의 세상은 2005년 4월이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도 비교를 해보면 센터피스가 총 24개 동에 2352세대, 그리고 2단지 푸르지오는 총 28개 동에 1634세대, 그리고 동부 센트레빌은 18개 동에 1377세대, 그리고 4단지 이편의 세상은 25개 동에 1605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수에 있어서도 센터피스가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단지 푸르지오와 4단지 이편의 세상이 약 1600세대로 비슷한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최근 거래가 없어서 실거래가 등록이 아주 오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세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용면적 59.97제곱미터의 기본형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20평대이지만은 3베이 구조로 해서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오른쪽에 확장형도 한번 보실까요? 확장형을 보시면은 발코니를 이용해서 침실을 확장을 시킨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쪽에는 또 주방과 식당 쪽도 약간 확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도 거실과 침실을 이렇게 발코니를 이용해서 확장한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다음은 전용면적 84.98제곱미터의 기본형을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베이 구조로 해서 시원하고 반듯하게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오른쪽에 확장형도 한번 보실까요? 확장형을 보시면은 이쪽에 주방과 식당 쪽에 확장을 한 모습이고요. 또 밑에 부분도 이렇게 발코니를 이용해서 거실과 침실을 확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에 대한 장점과 경쟁력을 살펴본 다음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름 센터피스에 대한 장점과 경쟁력을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준공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축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4개 동에 2352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세 번째는 동대문이라든지 광화문 등 도심 업무지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호선 미아 사거리역을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요. 초역세권이라고 해도 뭐 큰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세권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변에 우수하고 풍부한 이런 학교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동에 따라서 숭곡, 송천, 그리고 미아초등학교에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영훈국제중학교, 그리고 개성고등학교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대형 마트, 백화점, 은행, 극장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발달돼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름 뉴타운 완성 시에는 거대 주거벨트로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서실, 카페, 헬스장 등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지 내 아름다운 조경도 센터피스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작년에는 단지 내 조경이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대한민국 조경대상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름 센터피스는 준공한 지 1년 정도 지난 신축 대단지로서 역세권, 그리고 직주 근접, 학세권 등 흠잡을 데 없이 장점이 많고 또 경쟁력이 강한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기름 뉴타운의 랜드마크로서 주변 단지들의 가격도 선도를 하고 있지요. 따라서 기름 뉴타운이 완성되면 거대한 주거벨트로서 시너지도 기대되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철 동북선과 강북선이 개통되면 더블 또는 트리플 역세권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름 센터피스는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강북에서 이 정도 입지 좋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아파트 찾기도 힘든데요. 급전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자분들은 그동안 가격 상승세가 강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입지 좋은 단지들은 하방 경직성이 아주 강해서 대체적으로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지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멸실주택을 감안하면 순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세한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진입하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 상황이 좀 불안하시다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일단 관망하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광진구로 넘어가서 9위 현대 2단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